네, 이제 해사안전법 해사업기 첫 시간이죠. 그죠? 자,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높아요, 사실은. 해사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해사안전법, 자, 51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어떤 법이냐면, 바다의 이제 안전에 관한 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로 운전하면 이제 도로교통에 관한 법이 있죠.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해사안전법이 이제 개칭이 되기 전에, 해상교통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도 막무가내로 이제 누구나 이제 마음대로 이제 배가 다니는 것 같은데, 일련의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는 어떻게 통화를 해야 되겠는가, 그와 관련된 이제 법률,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는 어떤 이제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여튼 이제 해상 항로랍니다. 항로. 배가 다니는 항로. 그죠? 그래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항로라는데, 항로상에서 이제 안전에 관한 내용들, 그런 이제, 교통, 자, 이런 게 관련된 법률이, 자, 해사안전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 이제 제정된 의미, 다음에 이제 정의까지도 좀 알아야 되겠다. 배경 지식 좀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이론서를 보면, 처음에 이제 맨 위에 표가 나와요. 맞죠? 표가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옆에 보면, 법률 옆에 이제 시행 21년 10월 14일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때까지 이제 다 개정이 되었다. 그죠? 이 날짜까지 제정된 내용이 다 개정됐다라고 이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자, 이 이후로 이제 개정된 내용은 제가 이제 다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홈페이지 상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OT 때 어떤 말씀 좀 드렸냐면, 조치권자, 시행권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좀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률은 다시 한번 반복. 법률은 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만드는 거라 그랬고, 그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규정을 해놓은 게 자, 시행령이 되겠고, 그죠? 자, 밑에 이제 시행규칙은 총리나 각부 장관들 있죠. 각부 장관들이 맡아서 자,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바로 이제 시행규칙이 되겠다. 시행규칙 옆에 보시면 자,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령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맡아가지고 만든 이제 법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해양수산부령이니까 이 법의 이제 시행권자, 그다음에 조치권자 등은 대부분 누가 나오겠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좀 찾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간혹 가다가 자, 해양수산부령인데 자, 조치권자가 해양경찰청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청이라는 자, 이 조직이 해양수산부 안에 외청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청 위에 누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이렇게 이제 야, 청장아, 네가 이제 네 소관 법률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제 해양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법을 만들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취합해갖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부령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돼 있을지라도 자, 이게 이제 소관 법률이 해양경찰청으로 돼 있다면 청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1조 목적 가볼게요. 자, 법의 목적도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이렇게 이제 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미 이제 그 법의 이름에 이미 다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 일에 관한 안전에 관한 법이죠. 그죠? 그래서 자,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선박이 안전왕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 안전. 그 바다 일에 관한 안전. 그죠? 그리고 자,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그죠? 다 모두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해사 안전 증진. 마찬가지잖아. 해사 안전법이야. 해사 안전 증진한대. 그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자, 해사안전법이 개칭되기 전에 해상교통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교통법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 해사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총괄적인, 포괄적인 해사안전법이 탄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정의할게요. 이제 자, 밑에 이제 정의 볼게요. 자, 정의도 종종 한 번씩 자주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잘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자, 우선 이제 나올 만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선박 볼게요. 자, 선박은 나와 있겠지만, 자,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한 자, 모든 종류의 배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자, 괄호 안에 자, 수상 항공기와 수면 비행 선박을 자, 동그라미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종종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포함이냐, 제외냐.
자, 이걸 가지고도 좀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미 봤겠지만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이 배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요? 포함되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서 별령인데 자, 수상항공기와 수면 비행 선박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이제 스위치해서 낼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간단히 보면 자, 의미를 좀 짚어보게. 여러분들이 무작정 외우지 말고 수상항공기잖아. 항공기야, 배가 아니고 항공기인데 다만 물 위에서도 다닐 수 있는 항공기가 수상항공기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수면 비행 선박이야. 비행기야, 선박이야. 선박인데 자, 비행기처럼 살짝 뜰 수 있는 그런 배가 수면 비행 선박이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면 비행 선박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에서 살짝 떠가지고 자, 배로 사용되는데 여기 이제 양력을 이용해서 살짝 떠가지고 살짝 떠서 살짝 이제 수면 위에서만 살 날아다니는 그런 선박이 바로 수면 비행 선박이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의를 좀 구분하기 바란다. 그렇죠? 자, 항공기 갑니다. 자, 수상항공기는 자,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뭐야? 항공입니다. 그죠? 선박이 아니고. 자, 항공기가 되겠다. 자, 수면 비행 선박은 자,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죠? 자, 정리하시고. 자, 밑에 이제 대한민국 선박은요. 요거 이제 선박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박법 배울 때 그때 추이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넘어갑니다. 자, 위험 화물 운반선 나오죠. 그죠? 자, 위험 화물 운반선이란 자, 말 그대로 자, 뭘 운반해? 위험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이야. 그죠? 그래서 자, 위험한 운반선이란 자, 내용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뭘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움직이는 선박이 되겠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시행규칙이라 말한다 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시행규칙에 제가 네모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 자, 제2조에 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 그 밑에 이제 1항에 자, 1호, 2호, 3호 내용 있죠. 그죠? 자, 1호 보면 화약류는 몇 톤? 300톤. 그죠? 그 밑에 이제 고압가스는 몇 톤? 1000톤. 그죠? 3호에 자, 인화성 액체류는 몇 톤이 되겠다? 1000톤이 되겠다. 그죠? 요거는 좀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체크만 해보고 자, 간단히 좀 보기만 하시고. 자, 밑에 이제 거대선 보겠습니다. 자, 거대선은 몇 미터 이상이야? 200m. 자, 수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고속 여객선 있죠? 자, 고속 여객선은 자, 몇 노트 이상이 되겠다? 15노트 이상. 자,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밑에 이제 자, 동력선하고 범선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게 이제 기계적인 힘이죠. 그죠? 자, 이게 선박을 움직이는 기계적인 힘은요, 우리가 이제 엔진, 기관이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관으로 추진되는 선박을 뭐라 하겠다? 동력선이라 하겠다. 자, 근데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선박에 여기 이제 기관입니다. 그죠? 여기 기계적인 힘. 자, 동력을 만드는 기관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돛을 달고 있는 선박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혼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 둘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주로 자, 동력을 쓰면 뭘로 본다? 기관. 그죠? 동력선을 보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동력선은 자,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다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서조항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 한다? 단서조항. 자, 단서조항이란 뭐냐면 자, 예외적인 것들. 그죠? 또는 이제 뭐 추가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달아놓은 자, 각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서조항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뭐 예외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다만 보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여기서 그림 봤다시피 이렇게 이제 돛을 달고 있다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자, 주로 이제 뭘 쓰면 기관을 쓰면 그죠? 자, 기관을 쓰면 우리가 이제 동력선을 보겠다. 정리됐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범선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범선은 뭐야? 그 반대겠죠? 반대 개념이야. 범선은 뭘 달고 있는 선박? 자, 돛을 달고 있는 선박인데 자, 이 범선 중에서도 자, 기관도 있는 선박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돛도 있는 선박도 있겠죠? 그러면 자, 범선이라 한다면 자, 뭘 주로 쓰는 선박이야? 돛을 주로 쓰는 선박이 바로 이제 범선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자, 스위치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어로종사선 보겠습니다. 자, 어로종사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뭐하고 있는 선박이야? 물고기 낚고 있는 선박이야. 그죠? 물고기 낚고 있는 선박인데 자,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자, 그물이라든가 낚싯줄, 자, 트롤망과 같은 자, 동그라미, 자, 항행의 동그라미 뭐 제한을 주는 선박. 그죠? 그래서 자, 조종 성능에 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제한을 주는
자, 어구를 사용하여 자,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뭐라 하겠다? 어로 종사선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로 종사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바다 나가면 어선들이 많잖아. 그죠? 자, 어선들 모두 다를 우리가 이제 어로 종사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선들 중에서도 자, 항행 능력을 제한하는 어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로 종사선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어선인데 이런 어로 종사 안 하고 물고기 안 낚고 그냥 항행만 하고 있는 선박은 그냥 일반 선박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좀 구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자, 조종 불능선 갑니다. 자, 말 그대로 조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뭐 때문에 불가능하냐면 고장이 났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를 움직일 때에는요, 이렇게 자, 배를 움직이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프로펠러입니다. 여기 이제 기관이죠. 그죠? 자, 기관에서 나온 이제 동력이, 힘이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에 전달돼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자,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후진을 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 또는 이제 타랍니다. 그죠? 그래서 키나 타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을 좌로 갔다가 이제 왼쪽 갔다가 이제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후진, 왼쪽, 오른쪽 다 조정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박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요소인데, 자, 요 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전진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왼쪽 가 못 가겠죠. 오른쪽 가 못 가겠죠. 자, 이런 식의 고장 때문에 선박의 조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뭐라 하겠다? 자, 조종불능선이라 하겠다. 그죠? 자, 조종불능선 볼게요. 자, 조종불능선은 자,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동그라미자 고장. 그죠? 자, 고장이나 자,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 다른 선박들이 나를 피해가 되겠죠. 내가 다른 선박들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고장이 났으니까 나는 다른 차들을 또는 다른 선박들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자, 조종 제한선 보겠습니다. 자, 조종 제한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박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못 피하냐면 얘는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박들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중앙 분리대가 있고, 자, 이런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조경수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트럭 한 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트럭 한 대가 놓여 있으면 그 앞쪽에 이제 요 조경수 작업하는 차 피해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 자, 요 차는 실질적으로 고장이 아니야. 고장은 아니죠. 다음 뭐 때문에? 자, 작업 때문에. 맞죠? 작업 때문에 다른 선박들이 또는 다른 차들이 이 차를 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조종 성능 제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은 아닌데 자, 이런 자, 일련의 작업 때문에 내가 다른 선박들을 또는 다른 차들을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이 바로 조종 성능 제한 선박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내려볼게요. 자, 조종 성능 제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동그라미 뭐 때문에? 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박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선박을 조종 제한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 가목이라 하죠. 그죠? 가목부터 자, 과목까지 자, 어떤 것들이 이런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의까지도 자,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한 번씩 볼까요? 좀 봐야 되니까. 자, 항로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 해상에 나가보면 아, 여기에 위험물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항행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빛 반짝반짝한 걸 세워놓습니다. 그런 게 항로 표지라는데 자, 요 항로 표지라든가 자, 해저에도 이렇게 전선이 깔려 있어요. 전선이라든가 해저에도 또 파이프가 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방금 여기서 말했던 이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차들 또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들, 그죠? 여튼 작업하고 있죠. 자, 나무 볼게요. 자, 항행 중에 자, 이렇게 이제 차를 자, 또는 이제 선박을 이렇게 이제 같이 대놓고 자, 선박을 여기 양쪽에 붙여놓고 자, 크레인으로 자, 물건을 이렇게 올립니다. 작업하고 있죠.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 알고 또 작업 때문에. 자, 밑에 이제 다목 볼게요. 자, 항행 중에 보급, 이송. 자, 그게 이제 다목이었죠. 내가 나목 갈게요. 나목 빼먹었네. 자, 나목은 뭐냐면 이것도 작업 중에 하는데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땅을 파는. 자, 해저 바닥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배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지점에 넣어놓고 밑에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땅 파고 있겠죠.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 밑에 뭐 측량이라든가 수중 작업도 마찬가지로 작업하고 있는 중이겠다. 자, 그 밑에 이제 라모 볼게요. 항공기가 발착한답니다. 항공기가 뜨고 착륙한답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배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기뢰 제거 작업도 마찬가지야. 기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뢰를 말합니다. 지뢰. 해상에 있는 지뢰. 자, 그런 것들이 기뢰라는데, 여튼 이제 이런 것들도 제거하는 작업 중이겠다. 그죠? 그래서, 자, 감옥부터, 자, 밤옥까지. 예인 작업도 마찬가지죠. 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자를 위해서, 우리 견인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박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인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인 작업하는 것도 내가, 자, 이 작업 때문에 다른 선박을 피할 수가 없다란다면 뭘로 간주하겠다? 조정석은 제한 선박으로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감옥부터 이제 밤옥까지, 자, 조정 제한선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 이런 예시들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아무튼 이제 훌수 제약선 갑니다. 자, 훌수 제약선이라 하는 것도 좀 차분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선박이, 자, 무게가 있으니까, 자, 이 수면 밑으로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물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자, 훌수라 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다를 항행하면서, 자,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요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해저라고 하죠, 해저.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심이랍니다, 수심. 이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심이 있는데, 자, 요 수심보다 요 훌수가 더 커버리면, 자, 배가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훌수 제약선을 한다면,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보통 이제 입항할 때 그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포항 같은 경우는요, 또 역사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목포항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좀 빨리 개항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산하고, 부산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개항이 됐고, 이제 목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강제 개항을 당했는데, 자, 목포가 부산만큼 그렇게 이제 큰 도시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이제 큰 배가 못 들어요, 큰 배가. 여기 부산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포에 큰 배를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 목포가 이제 수심이 얕은 이유가 또 그겁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서해안이다 보니까 뻘도 있고, 자, 조석간만의 차도 크고, 그래서 이제 수심이 아주 얕은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자, 큰 배가 들어오려면 아까 이제 그 땅을 파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작업이야? 준설 작업이죠. 자, 준설 작업으로, 자,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파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목포 수심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m로 간다면, 주위가 10m로 한다면, 다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만, 자, 이렇게 이제 15m, 자, 내지는 20m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랬던 이 선박이, 자, 요 훌수라죠? 훌수가, 자, 15m, 자,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줄여볼까요? 자, 13m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물에 잠긴 부분이 13m니까, 자, 이 13m의 홀수를 가진 선박은 10m 수심에서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어디로 다녀야 돼? 요 빨간색 지점으로 다녀야 되는 내가야. 그죠? 그러면 요 배는 반드시 어디로만 다녀야 돼? 반드시 요 빨간색 안에서만 다녀야 되겠죠? 밖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 주위를 다니는 요 다른 선박들은 반드시 요 홀수 제약선을 반드시 피해가 된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요게 이제 홀수 제약선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홀수 제약선 저기 볼게요. 자, 홀수 제약선이란, 자, 가항수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항해가 가능한 수역을 가항수역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 13m의 홀수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 가항수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요 빨간색 구간을 말하겠다. 여기가 이제 가항수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항수역의 수심도 제한되어 있죠. 그죠? 아까 말했다. 수심,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폭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 폭 안에서만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심도 제한되어 있고, 자, 폭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훌수와 관계와 비춰볼 때, 자, 이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우리가 뭐라 하겠다? 훌수 제약선이라고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 자, 밑에, 자, 해양시설은, 자, 패스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해양교통안전진단 갔는데요. 이건 크게 어려운 거였는데, 어차피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우리가, 목포항 근처에서 어떤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교량 작업이라든가, 또는 방금 말했던 이런 이제 준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목포항 근처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주위 다니는 선박들이, 자, 내가 하고 있는 공사 때문에 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교통량이 많은데, 또 교통량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 때문에 매우 막힐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자, 위험 요소를 미리 좀 제거한다거나 또는 이제 공사를 어느 정도 좀 늦춘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바로 자, 다시 자, 해양교통안전진단이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의만 봅니다. 자, 해양교통안전진단이란 자, 첫 번째 줄에 자, 사업을 합니다. 사업. 그래서 이제 자, 사업으로 자, 두 번째 줄에 발생할 수 있는 자, 항행 안전 위험 요인을 자, 전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 측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것을 자, 평가하는 것을 바로 자, 해양교통안전진단을 하겠다. 그죠? 그게 뭐 간단히 봅니다.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요. 자, 항행장애물 보겠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배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항행이랍니다. 항행. 그죠? 자, 항행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장애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자, 도로에 뭐가 이제 박스가 떨어져 있어요. 돌덩이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바다 위에서 자, 배를 몰고 가는데 자, 앞에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가 큰 게 떨어져 있다거나, 그죠? 자, 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자, 폐선이죠, 폐선. 그죠? 이미 이제 고장난 선박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둥둥 떠 있다거나, 그죠? 누가 버린 것들이 떠 있다거나, 버린 물체가 떠 있다거나,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자, 해상 항행 장애물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항행 장애물 볼게요. 자, 항행 장애물이란 두 번째 줄에 자, 해수 보령을 정하는 것으로서 자,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해수 보령을 정하는 것 바로 이제 시행규칙 1호부터 5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1호 보면요. 선박에서 떨어진 물건 당연히 장애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침몰 좌초된 선박. 자, 이것도 장애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차 운전할 때 앞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밑에 세 번째 옵니다. 자, 침몰 자체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그죠? 자, 밑에 뭐 마지막에 5호에 자,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되겠다. 그죠? 간단히 좀 보시고. 자, 통학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제한시계 볼게요. 자, 제한시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은 눈 시제란 말이에요. 시각이라 하잖아. 그죠?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시계로 합니다. 그러면 제한됐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한되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제한됐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눈, 비, 안개, 이런 것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 눈, 비, 안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되겠다? 자, 제한되어 있다. 그게 이제 제한시계가 되겠다. 그죠? 자, 제한시계 옵니다. 자, 제한된 시계란 안개, 연기, 눈, 비, 모래바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내 눈앞이 자,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자, 이런 것들을 제한시계라 하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항로 지정제도 보겠습니다. 자, 항로 지정제도란 자, 항로라고 하는 것은요, 항해가 가능한 그 도로를 말합니다. 항로, 배가 다니는 도로를 뭐라 그래? 항로랍니다. 그러면 배가 다니는 도로를 그냥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게. 항로 지정 제도란 항로 뭐라고? 배가 다니는 도로라고. 자, 배가 다니는 도로를 어떻게 했다? 지정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그대로 볼게요. 방금 여기서 봤다시피 자, 목포항에 들어오는 자, 이 길을요. 아, 여기로만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목포항에 들어올 때는 야, 여기로만 들어와.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자, 목포항에서 자, 나갈 때는 야, 여기로만 나가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항로 지정제도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목을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 나갈 때는 여기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게 뭐가 되겠다? 항로 지정제도가 되겠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자, 이렇게 길뿐만 아니라 자, 속력까지도 자,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목포항에 들어올 때는 자, 배가 출입항하는 배가 좀 많으니까 좀 안전하게 자, 10노트로만 좀 들어와라. 나갈 때는 상관없다. 나갈 때는 뭐 상관없다. 그냥 마음대로 다니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자, 이게 항로 지정 제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 노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뭐 계속 뭐 여러분들이 여튼 항해를 하면서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1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선 이제 마일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일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그죠? 자, 바다에 있어서 이제 길이, 그 마일을 이제 해리라 하는데, 요거는, 자, 1마일은, 자, 1852m 정도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아, 1마일은 자, 2km 정도라고 이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마일은 20km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노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1마일을, 자, 1시간 안에 가는 속력을 우리가 1노트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내가 이제 10마일을 갔어요. 이 선박의 손속은 몇 노트가 되겠다? 10노트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속, 자, 이런 것들이 선박의 속력을 선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자, 항로 지정 제도란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이제 항로라든가, 다음에 이제 선속까지도 지정하는 제도를 항로 지정 제도라 한다. 자, 옆에 이제 항행 중 보겠습니다. 자, 항행 중도,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항행 중 볼게요. 자, 선박에 있어서 선박이 이제 바다 위로 나가면 딱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태로 보면 됩니다. 자, 하나는 항행 중인 상태하고 또 하나는 항행이 아닌 상태. 그죠? 그러면 우선 이제 항행이 아닌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항행인 상태가 어떤 건 좀 감이 좀 올 겁니다. 우선 자, 항행이 아닌 상태를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박을 합니다. 정박. 자, 정박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한 번씩 이제 떠올렸던 배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요거는 알 겁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 앵커 다시라 그러죠. 그죠? 앵커를 자, 해상에서 어느 이제 그 해저에다가 자, 앵커를 이렇게 이제 떨쳐놓고 자,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역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정박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 앵커가 떨어뜨린 부분 여기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머물러 있겠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 바로 이제 정박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뭐 앵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밑에 정박 중의 작업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계류라고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죠? 자, 계류라고 하는 작업은 자, 일정 그 뭐 암벽도 마찬가지고 자, 암벽에다가 선박을 이렇게 묶어놓고 줄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죠? 자, 또는 선박을 좀 지울게요. 자, 해상에 떠 있는 자, 일정의 이제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부표 뭐 V라는데 자, 부표 V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선박을 여기다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자, 계류란 어떤 작업을 말한다? 어디에? 자, 묶여 있는 것을 말하겠다. 알겠습니까? 자, 계류는 어떤 작업이야? 배가 묶여 있는 거야. 그죠? 자, 배가 묶여 있는 것은 이제 계류를 하겠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좌초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좌초란 거 여러분들 알 겁니다. 배가 돌불에 얹혀진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배가 선박이 이렇게 이제 돌불에 얹어져 가지고 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 이제 좌초를 하겠다. 그러면 자, 방금 봤던 이제 정박, 계류, 자, 좌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야, 못 움직이는 상태야? 못 움직이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박의 어느 일정 부분이 자, 육상이라든가 또는 해저에 닿아 있는 상태가 바로 항행 중이 아닌 상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항행 중이 아닌 상태는 뭐라 정의한다고 그냥? 내가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배가 못 움직이는 상태. 배가 왜 못 움직여요?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박은 아까 이제 이 앵커 닷을 떨어뜨려서 선박이 못 움직이는 상태고, 자, 계류는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물에 내가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죠? 못 움직이는 상태고, 마지막 이제 좌초도 마찬가지죠. 묶어놓지는 않았는데 내가 돌불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내가 못 움직이는 상태는 바로 모두 항행 중이 아닌 상태가 됐다. 그죠? 자, 그러면 항행 중이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선박이 어느 일정 부분에 묶여 있거나 자, 얹혀지지 않고 자,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바로 이제 항행 중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박이 그냥 줄 다 걷어 올리고 해상에서 내가 뭐 엔진을 쓰든 안 쓰든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기만 해도 어떤 상태야? 그냥 항행 중의 상태야. 그냥 둥둥 떠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죠? 둥둥 떠 있어도 항행 중의 상태라겠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렸는데 자, 이게 엔진이라고 그러죠. 프로펠러.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무슨 상태로 정해야 된다? 항행 중인 상태로 정해야 되는데, 자, 요 항행 중이라 하는 것은요, 자,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엔진이 이제 굴러가는 거, 그죠? 또는, 자,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거. 자, 엔진은 뭐 기관이라고 표현할게요, 기관. 그래서 이제 기관이 돌아가는 상태거나, 또는 기관을 이렇게 꺼놓은 상태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대수 속력이라 합니다. 자, 뭐라 한다? 자, 대수 속력.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자, 이 물에 대해서 자, 물이 움직이니까 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속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것들을 뭐라 한다? 대수 속력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엔진이 굴러가지 않는 것은 자, 대수 속력이 자, 우리가 이제 없다라 표현합니다. 요건 대수 속력이 있다라 표현하고. 알겠습니까? 자, 우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항행 중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잘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자, 정박. 자, 두 번째, 나는, 자, 계류죠, 계류. 그죠? 그래서 이제 암벽이라든가, 자, 어떤 계류 시설에 이제 메워놓은 거. 그죠? 이런 것도 계류를 한다. 자, 마지막에 다 얹혀있는 상태를 뭐랍니까? 좌초랍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뭐 좌초, 크게 통틀어서 좌초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가목, 나목, 다목이 아닌 상태. 즉, 그냥, 자,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항행 중이라 표현하겠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길이 볼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길이는 선박의 맨 앞부터 맨 끝까지를 우리가 이제 선박 길이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여러분 봐야 할 내용이 뭐였냐면, 자, 돌출물을 포함한다. 그죠? 자, 궁극적인 의미의 이제 길이를 한다면, 자, 내 앞쪽에 뭐가 뿔이 푹 튀어나와 있어요. 얘가 포함해야 돼, 안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포함해야 되겠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수부터, 자, 선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뱃머리를 말합니다. 뱃머리. 그리고 이제 선미는, 자, 선박의 꼬리. 그죠? 선박의 이제 마양 끝부분.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일반적으로 그리자면, 여기가 이제 선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 선미가 되겠다. 그래서, 자, 선수 최전단부터 선미 최후단까지. 자, 이거를 이제 길이를 하겠다. 자, 밑에 폭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폭은 뭐예요? 좌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선박을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좌우폭. 좌우폭을 바로, 자, 선박의 폭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좌우거리가, 선생님,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자, 요 세 개 중에 당연히 가장 큰 뭐가 되겠어요? 요게 폭이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통항 분리 제도가 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우선 정리 좀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일정 수역을 가면요. 그 배가 너무 이제 많거나 또는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자, 여기로만 좀 우측 통항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차선처럼 이제 구분해 놓은 해역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면 이미 도로는 그 뭐 중앙 분리대부터 해가지고 차선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 근데 해상에는 그런 게 실제로 없단 말이야. 없는데 구분을 해놨어. 왜?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구분해 놓은 제도를 뭐라 한다? 자, 통항 분리 제도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항 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그 중앙 분리대 개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육지를 합시다. 육지. 이렇게 이제 육지가 이제 양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안경이 좁잖아. 그죠? 양쪽에 육지가 있다는 얘기는 육지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얘기죠. 좁다는 얘기야. 좁은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세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구역을 정해놓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선박은 요 안에서만 다녀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선박이 각각 자, 우측 통항할 수 있도록 자,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각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생활하는 거 똑같아. 무슨 통항? 자, 우측 통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방향까지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통항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항 분리제도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항 분리제도 볼게요. 자, 통항 분리제도란 자, 충돌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자,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돼? 충돌하겠죠? 그죠? 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통항로를 설정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항로는요. 자, 요게 이제 바로 통항로입니다. 요게 봐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1번 통항로.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자, 그 반대편 여기까지. 요게 이제 2번 통항로.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통항로는 자, 한쪽 방향으로만 선박이 다닐 수 있게 방향을 지정해 놓은 게 통항로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항로가 여기는 봐봐. 한 개,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우측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자, 중앙 분리대를 설정해 놓고 자, 통항로를 구분해 놓은 게 뭐가 되겠다? 자, 이렇게 통항 분리제도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통항 분리제도란 자, 한쪽 방향으로만 자, 항행할 수 있도록 한쪽 방향 떨어져 놓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한 제도를 자, 통항 분리 제도로 한다. 아까 그 본문 중에 나왔던 통항로라는 개념이 있죠. 자, 통항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53페이지 보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위에 중간에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던 개념이 있습니다. 통항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통항로란 자, 항행 장애물 아래 개념입니다. 자, 통항로란
아까 말했다시피 밑줄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도록 자, 일정 수역의 범위를 바로 자, 통항로로 하겠다. 알겠죠? 그러면 통항 분리제도에는 통항로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자, 두 개가 있죠. 그죠? 이거 두 개가 이제 각각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연안 통항대가 갑니다. 자, 연안 통항대란 말 그대로 요것도 이제 통항대인데 통항할 수 있는 자, 이 구역이 있네. 대가 이제 구역이라는 얘기야. 통항할 수 있는 구역인데 자,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연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한 연안대는 연안 통항대는 여기 이제 아까 빨간색 선으로 여기 안에서만 이제 안전하게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한계를 정해놨잖아. 그죠? 자, 요 빨간색 경계선부터 이제 요 육지 축색 있죠? 여기를 자, 연안 통항대로 하겠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빨간색 경계선부터 이제 육지 축색까지 여기 이제 연안 통항대가 하겠다. 알겠죠? 자, 연안 통항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 저 뒤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자, 보통 이제 뭐 작은 선박이라든가 그죠? 조그마한 선박이라든가 또는 육지 이쪽에 이렇게 이제 항구가 있어요. 항구. 그죠? 여기서 이렇게 통항하다가 이 항구 들어가려고요.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런 선박들이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연안 통항대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안 통항대는 이제 통항 분리 수역, 그죠? 통항 분리 수역에 있어서 봐봐 밑줄 육지 측 경계선이죠. 요 빨간색 선이 육지 측 경계선이야. 그죠? 육지 측 경계선하고 자, 요 해안 사이의 수역, 요 노란색 수역을 바로 자, 연안 통항대로 하겠다.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예인 선열을 볼까요? 자, 예인 선열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예인이라는 개념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예인을 뭐로 생각하면 돼? 자, 견인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선박이 자,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자, 길이를 우리가 이제 예인 선열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선박이 자, 미는 것도 그죠? 이렇게 이제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서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는 선박이겠죠. 그죠? 앞에 이제 고장난 선박이고, 이렇게 이제 미는 경우도 있겠다. 자,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인선이라 하겠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대수속력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항행 중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어차피 대수속력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항행 중, 그리고 이제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하는 것은 우선 요걸 받는다고 했죠? 이건 뭡니까? 우선 정박. 자, 뭐 있었어요? 자, 계류.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이제 좌초가 자, 아닌 상태로 바로 이제 항행 중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물이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 대수속력이 있는 것과 대수속력이 이렇게 이제 없는 상태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자, 대수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 기준은 뭐였었다? 바로 자, 기관을 말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자, 주위 물에 대해서 자, 물의 속력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바로 대수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겠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자, 기관은요. 내 거여도 되고 내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가 이제 엔진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 배에 이제 프로펠러를 굴려서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상태야? 대수속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가령 우리 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선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요 앞에서 나를 끄는 선박이 자, 프로펠러를 굴리겠죠. 그럼 나는 엔진, 즉 자, 기관을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 앞에 있는 선박에 의해서 지금 뭐가 발생한 상태야? 자, 대수속력이 발생한 상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수속력이란 자,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하겠다. 자, 뭐에 대한 속력? 자,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속력은 자, 뭐가 만들어야 된다? 자, 추진기관이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선박, 내 선박입니다.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선이나 자,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에 의해서 선박이 타력이 나오는데 그냥 힘이라 생각합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에 의한 힘을 타력에 생각하고 자, 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바로 자, 대수속력이라 말하겠다. 여기까지 좀 정리됐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해사안전법에서 배울 자, 일반적인 자, 정의 자, 개념들 좀 봤습니다. 자, 3조 갈게요. 그 밑에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상에도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관할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해상 구역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안내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 제주도 있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북한이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남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겠는데, 우리가 그 바다의 이제 경계선을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기준. 어디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내 바다다 하고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된 선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된 선을 우리가 이제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선. 뭐라 한다? 자, 기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그 어렸을 때 뭐 한국 지리 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지도는 한 번씩 좀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대한민국 지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해안 쪽은 이렇게 매끈합니다. 맞죠? 대한민국 지도를 좀 반드시 한번 그려볼까? 좀 삐뚤게 그렸네. 자, 어느 정도 알아먹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동해안은요, 매끈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남해안이고 서해안인데,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안선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그 조석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죠? 자, 이 조석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물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다 보니까 침식 자동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리아스식 해안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기준선 정하기가 어떻게 돼요? 아주 애매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이제 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섬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다 위에 이제 경계선을 정하는 그 기준점이 기준선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 기선을 동해안과 같은 경우는 요 해안선을 자, 그대로 바로 자, 기선으로 잡습니다. 해안선을 뭘 잡는다? 자, 기도 잡는다. 그죠? 근데 이제 남해안과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자, 요 해안선을 그대로 이제 기준선, 자, 기선으로 잡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자, 지점을 정해 놓습니다. 일정 지점을. 그래서 이제, 자, 이 지점 하고, 자, 1번부터, 자, 2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1번부터 23개의 지점을 각각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 좀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자, 기선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그 뒤에서 뭐 영해법이나, 자, 거기서 이제 배울 내용인데, 자, 요런 이제 그 해안선을 그대로 이제 기선을 쓴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통상기선, 뭐라 한다? 자, 통상기선이라고 좀 표현하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 일정 지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의 지점을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핀트 드렸네. 자, 무슨 기선이겠어요? 자, 직선, 자, 기선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바다가 어디까지야? 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이제 기선 안쪽에 있는, 자, 수역들이 있어요. 봐봐. 자, 섬을 기점으로, 자, 더군다나, 여기 남해안과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섬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기선을 정했다 보니까, 여기도 실제로 뭐야? 바다잖아. 그죠? 바다 안쪽에 이제, 다시, 이제 기선 안쪽에 이제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내수랍니다. 자, 뭐라 한다? 자, 내수. 안내 딸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선 안쪽에 있는 수역을 뭐라 한다? 자, 내수로 하겠다. 자, 두 번째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역은요. 자, 항상 기준점 어디야? 기선입니다. 기준점 어디라고? 기선이라고. 그죠? 자, 기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 12해리. 자, 앞으로 이제 요 해리라는 표현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콤마로요. 그죠? 이제 콤마 많이 씁니다. 12해리까지 이르는 요 초록색 수역 있죠? 그죠? 자, 요 초록색 수역을 우리가 자, 영해랍니다. 자, 뭐라 한다? 자, 영해. 자, 우리나라 땅을 뭐라 합니까? 영토라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바다를 뭐라 해? 영해라는 거야. 영토, 영해.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법이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공간은요, 영토는 물론이고, 영토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자, 내수도 마찬가지야. 내수도 그냥 우리 땅이야. 내수 우리 땅이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곳이 어디가 되겠다? 영해까지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구분을 좀 해보자면, 그 다음에, 자, 좀 더 나갑니다. 여기 두 배의 고생 얼마입니까? 24일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자, 기준점은 어디야? 기준점은 기선이야. 자, 기선에서부터 몇 마일? 24일까지 이런 수역 중에, 자, 영해를 제외해. 영해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자, 바로 이제 요 수역이 되겠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수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영해에 접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접속 수역이라 합니다. 자, 무슨 수역이라 한다? 자, 접속 수역. 그냥 범위는 좀 알아두게요. 관련된 법령은 나중에 이제 뭐, 영해법이나, 그래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냥 이제 구역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역은요, 좀 멀리 갑니다. 몇 마리까지 가냐면, 자, 200캐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몇 캐리? 200캐리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자, 기선에서부터요. 자, 기선에서부터, 자, 200캐리까지 이런 수역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뭘 제외? 자, 영해를 제외합니다. 아, 선생님, 접속 수역 제외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 요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 요 200캐리까지 이런 수역을 우리가, 자, EEZ, 자, 베타적 경제수역이라 하는데, 자, 베타적 경제수역의 일부가 접속수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자, 접속수역은 베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그냥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는요, 자, 영토가 있고, 다음에 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Z가 있다. 즉, EZ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베타적 경제수역이라 합니다. 베타적 경제수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다.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볼게요. 자, 이 법은, 자, 다음 각호에 있는, 자, 선박이나, 자, 해양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봐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봐봐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 땅에 들어오면, 누구 법을 지켜야 돼요? 누구 법을 지켜야 돼?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아까 우리나라 주역, 내 땅이다, 내 바다라고 하는 구역은 어디까지였어요? 영토, 내수, 영해까지였죠.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 동그라미. 그죠? 자, 영해와 내수는 우리나라 국내법이 정말 강력하게 미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해와, 자,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은, 자, 국적 불문하고, 자, 국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국적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국적이 딱히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국적 불문 모두 다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국적 불문. 자, 우리나라 영해와 내수 안에 있다라 한다면, 자, 무조건 우리나라 법을, 자, 지켜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지주의랍니다. 속지주의. 그죠? 그래서 땅 지자야.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요. 자, 영해하고 이제 내수 그 뒤쪽에, 자, 괄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괄호가 쳐져 있는데, 자, 선박이 항행할 수 없는 호수나 하천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어차피 배가 못 다니잖아.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제외한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뒤에 이제 내용은 크게 이제 벌령은 없고요. 자, 그 밑에 이제 2호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자,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종종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필리핀에서 마약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들어오면 처벌 받아요. 자,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마약 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바로 처벌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인주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어오면, 자,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그죠?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영해랑 내수 제외한 해역이 있다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 바깥쪽에 있는 어떤 선박이야? 내 새끼 누구야? 대한민국 선박.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선박은 밖에서, 자,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또 적용받는다. 알겠어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 땅인, 우리나라 이제 경기 아닌 내수와 영해 안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은 물론이고 어떤 선박까지, 외국 선박까지 무조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겠다. 자, 그게 이제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3호 갑니다. 자, 베타적 경제수역 나오죠? 그죠? 자, 베타적 경제수역은, 자, 우리가 이제 내수나 영해만큼은 아니지만, 자, 요 베타적 경제수역의 안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선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자,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도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고, 자, 4호도 똑같습니다. 자, 베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이 있는데, 자, 대륙붕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EEZ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바다의 경계 범위인데, 자, 그 아래에 있는 해저 지형 있죠? 해저를 바로 이제 대륙풍 하겠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 배타적 경제수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대륙풍 그냥 해저입니다, 해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EEZ하고 대륙풍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이제 무방하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55쪽 갑니다, 55쪽.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이제 그 뒤에 요약점을 좀 잘라오세요. 잘라오시고 여러분들 요약점 한번 봐볼까요? 요약점. 잠깐 멈추고 요약집 가서 자, 회사안전법에 해당되는 파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요약집 몇 페이지 있죠? 회사안전법이? 8페이지. 자, 요약집 8페이지 배우면 되겠어요. 자, 요약집 8페이지 오면 자, 한 번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자, 요약집 8페이지를 보면 자, 1장 총칙이 있는데 맞죠? 지금 2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잠깐 다시 자, 1장 총칙에 아까 했던 이제 법의 목적이 제가 이제 좀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갈래갈래하게. 자, 두 번째 이제 적용 범위로 보면 방금 제가 했던 내용 그대로 기술돼 있죠. 그렇죠? 적용 범위는 자, 대면 영해 내수 자, 있는 선박 해양 시설을 이제 이렇게 포함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3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론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으니까 크게 이제 보는데 어려운 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했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우선 요약집 먼저 보고 나갈게요. 요약집 상에 맨 오른쪽 아래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아래 한번 봐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 가끔 뭐 7년, 5년, 뭐 매년,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 계획이다, 뭐 시행 계획이다, 자, 이런 것들이 뭐 5년마다, 매년마다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법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계획 또는 이제 뭐 계획인데, 법마다 다 있어요. 법마다 제가 이제 다 요약집상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 보고 다시 이론서 5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55페이지 오면 자, 이제 6조죠. 자, 여러분 뭐 각 법마다 뭐 기본 계획, 뭐 시행 계획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기본 계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항 볼게요. 6조 1항. 자, 해수부 장관은 자, 국가 안전 자, 기본 계획 미추치고 자, 기본 계획은 자, 두 번째 줄에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 장관이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자, 옆에 단서정 나오죠. 다만 자, 항행 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가 있다. 자, 이 관련된 내용 그냥 한번 법령이니까 쭉 한번 볼게요. 그 밑에 7조 가면 7조. 7조 1항에 해수부 장관은 자,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매년. 자, 마지막에 자, 7조 3 갑니다. 4번. 국제해사기구. 그래서 1항 보면 해수부 장관은 자, 국제해사기구가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자, 계획을 자, 대응 계획이라는데 자, 7년마다 수립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제가 이제 요약집상에 다 정리를 좀 해놨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자, 맨 위에 다시 가서 자, 기본 계획 있죠. 기본 계획은 어느 법령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래서 기본 계획은 기본 5년이다. 몇 년이야? 기본 5년이다. 자, 간혹 가다가 자, 10년짜리가 나올 때 있어요. 10년짜리는 제가 이제 통틀어서 봤을 때 한 3, 4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한 20개 법령 좀 넘게 볼 건데 몇 개 안 돼요. 그것만 따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몇 년으로 보면 되겠다? 5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제 7조 있죠? 자, 7조 이제 시행계획 나옵니다. 시행계획. 자, 시행한다. 뭔가 이제 하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몇 년마다? 매년이야, 매년.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법령이 다 똑같아요. 기본 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매년.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다른 법령도 그렇게 이제 숙지를 좀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요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OT 했을 때 잠깐 이제 봤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이제 보호수역이 나옵니다. 자, 보호수역은 아까 이제 OT 했을 때 잠깐 봤던 내용인데, 자, 이 법의 이제 조치권자 누굽니까?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보호수역의 저기를 보시면, 보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법을 어차피 제가 이제 해석해볼게요. 특징상, 요거는 어떤 이제 이론이라든가, 자, 원리 같은 게 없고, 그냥 이제 법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뭐, 법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해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거를 잘 숙지해서 이제 시험에 잘 써먹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항해술이나 이제 기관술 같은 경우는 저 이해하는 비중이 한 70%, 많게는 이제 80%까지 간다 한다면, 요건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한 20% 남짓.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학습하고 이제 여기에 좀 딸린 겁니다. 그래서, 자, 보호수역 이런 것도 볼 때, 그냥, 아, 이게 보호수역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어차피 법을 만들 때, 자, 표제에, 그래. 제가 이제 항상 단어를 좀 의미하잖아요. 자, 단어를 좀 의미해 보세요. 자, 보호수역이랑 그냥 그 단어만 의미해 보자고. 보호한다는 얘기는, 야, 보호할게. 들어오라는 얘기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봅니다. 자, 보호수역을 설정합니다. 자, 1항부터. 자, 누굽니까? 조치권자. 해수부 장관이죠. 그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목적이 있어요. 자, 항행안전과, 자,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뭘 설정한다? 자, 보호수역을 설정한다. 자, 누가 이렇게 이제, 자, 해수부, 자, 장관이 보호수역을 설정합니다. 자, 문자 그대로, 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2항 갑니다. 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합니까? 금지라고 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 수역을 이렇게 이제 보호수역으로 지정을 해 놓는데, 자, 원래는, 자, 이게 원칙이야. 원칙상, 자, 들어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 금지라 하죠. 그러면 항상 법령에는 이제 예외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금지된 것을 허락받고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겠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허가를 좀 설명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